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 핵심 쟁점은 붉은 수돗물 사태였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언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을 기다리는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등을 놓고 대립해오던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바로 붉은 수돗물 사태였는데요. 의원들은 인천시의 행정 부실 대처를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인천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67일 동안 26만 가구의 피해를 야기한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또한 붉은 수돗물이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재로 판명난 만큼 인천시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높았습니다. 인천시는 대한민국 3대 대도시죠. 그런 대도시에서 100일 동안 이제 붉은 수돗물 문제로 인천시 그렇게 분노하고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된 문제는 아마 인천시 행정역사상 가장 처음이라고 그래요. 특히 권은희 의원은 최근 불거진 탁독의 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사태 당시 공천 정수장의 탁도 측정 기계를 끈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천 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붉은 수돗물 원인 조사 중간 발표에서 탁도계가 고장나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와 경찰의 조사 내용이 맞지 않는 겁니다. 조작 사실을 숨기고 몸짱이라고 환경부 조사단이 발표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단에도 사실을 은폐할 정도면 이런 수질 관리 행태가 이번 한 번만일까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 시설 조작 시 모든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이미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천의 상수도 시설 선진화를 위해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나 이런 걸 꾸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손으로 또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이 위기를 전화요구의 계기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서부터 전부 우리 민간위원장 선임드리고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체질 개선에 들어간 인천시. 하지만 붉은 수돗물 여파는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제1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모든 돼지를 숨에 살처분한 김포 지역 양돈 농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김포시를 포함한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상황 종료 후 양돈 농가가 서둘러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6일 파주시의회, 연천군의회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부의 양돈 농가 지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피해 지역 농민들에겐 아쉬운 대책인데요. 우리 지역 상황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김포를 비롯한 세계 발생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또 살처분하기로 결정한 지 2주째인데요. 김포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살처분은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포에 남아있는 돼지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0일 김포 지역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과 수매를 끝냈습니다. 앞서 발생 농가 주변 3km 내 농가 살처분 완료 소식은 한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 마지막까지 남은 돼지가 15,000여 마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살처분된 돼지가 9개 농가 12,000여 마리고요. 남은 3,000마리는 수매됐습니다. 이로써 김포에서 기르던 돼지 4만여 마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 건데요. 더 이상 돼지열병이 발생할 일은 없지만 방역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마지막 발생 시점부터 30일 동안은 비상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김포에 있는 방역 초소가 24곳입니다. 예. 여기에 투입된 방역 인원만 해도 모두 6,000명이라고 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두 방역에 매진을 하고는 있지만 방역 담당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무엇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농민들일 텐데요.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5일 농가 지원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발생 농가나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게 이 살처분 보상금을 주는 건데 시가로 지급을 한다는 게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을 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50%를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했고요. 하지만 우선 지급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재입시 관련인데요. 농가에서 살처분 이후에 돼지를 다시 키우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 동안은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농가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다만 재입 시기 늦어질 때 이 지원 기간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농축산 경영 자금이나 사료 구매 자금,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같은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이자도 감면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이 대책이 사실 기존의 가축질병 후속 조치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피해 농가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책이 있을지가 좀 우려가 되는데 농가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이 시세로 책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농가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제한을 묶고 되니까 이 경매 시장이 원활하게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마리 나갈 거 한 200마리, 300마리 나오면 경매 단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이 단가로는 지금 생산 원가 이하도 아니에요. 농민들이 뭐 정부의 시책은 따르지만은 이게 더 망하려는 소리 없어요. 네, 보상금도 문제지만 재입식 시기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부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발생 시점이나 지역에 따라서 재입식 제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농가들의 심경 참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앞서 인터뷰한 임종춘 지부장도 인터뷰 도중 눈물을 삼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심경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굳이 아픈 슬픔도 있고 올해 또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또 슬픔 한번 났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가들도 다 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 보상가가 좀 적절한 수준에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지금 더 아픈 데다가 그나마나 위안 사고 입식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해야 될 형편이에요. 지금 뭐 내날 것 없이 지금 사료값이다. 이자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입식을 해야 또 원활하게 돌아가야 또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마음을 좀 아시고 정부 측에서도 좀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구제역을 겪으면서 김포에서 폐업한 양돈 농가가 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지역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또 폐업을 밟는 농가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비상사태가 먼저 종료가 돼야겠지만 이 피해 농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현재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또 대응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첫 발을 뗐습니다. 지역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광역교통대책 등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계양구 규련동과 박촌동, 동양동 일대의 335만 제곱미터 규모로 신도시 17,000가구가 조성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단 기대감이 큽니다. 테크노밸리 이 앞에 들어선다니까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개는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잡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이 잘 여기 택지 개발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계양 테크노밸리 전체 면적의 30%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면적의 40% 이상은 첨단 산업 유치가 가능한 자족용지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지식과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 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올해 안에 발표될 국토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는 급행 간선버스, 일명 SBRT 노선만 포함될 예정입니다. 반면 지하철 건립 계획은 제외됐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1년 첫 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부천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정재현 부천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70여 명은 15일 부천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정재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감동노동자 공청회 자리에서 보육교사가 잘 팔린다는 등 대체 보육교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재현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지난 14일, 지난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도시개발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원도심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도시공사는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 기능인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도시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16일부터 17일까지 복사골 문화센터 복사골 갤러리에서 2019 문화도시 시민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석자들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활문화도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로서 문화도시 예비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전국 지방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체감 안전도 점수를 공개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6위였습니다. 특히 인천 미추홀경찰서의 체감 안전도는 전국 255개 경찰서 가운데 25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로 매년 2회 체감 안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는 19일 평등 행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인천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차별이 정점을 찍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유보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 단체는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여성 모임은 일부 교수의 대학 내 성희롱 문제를 지적하며 모두가 평등한 공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결정사항에 이사회나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도 반영되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오는 19일 청와대를 향해 평등 행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10월 한 달간을 평등 한 달로 선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역 정당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구 주민 수백 명이 주민행복센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연료전지 반대를 외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환경 전문가와 합동으로 개최한 연료전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규탄하며 발전소 건립,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허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시키고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반영되지 않은 이 발전소 허가는 원천 무효입니다. 설명회에선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수소 경제, 이를 활용한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탱크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차량과 같은 압력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는 LNG를 가지고 와서 연료전지로 만들어서 전기와 그 다음에 열을 생산을 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반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진행된 설명회. 수소연료전지는 가동률이 90%에 이르고 발전소 공간도 태양열의 200분의 1, 풍력의 400분의 1에 불과해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10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관리 기준도 엄격합니다. 그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가정에서 연료전지를 쓰고 있다는 주민은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다며 전기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세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와갖고 이걸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전기세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가스는 뭐 누출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오전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12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설악산 정상 부근에는 새벽비가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면서 올해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면역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건조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중부지방에는 구름만 가끔 끼겠고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한 주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바람이 잔잔하게 불면서 파도는 0.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